이게 블랙리스트 관련이 많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일 떨고 있을 건 조윤선이죠. 조윤선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조윤선 장관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이게 또 관련돼 있으면 조윤선 장관이 관련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연결되잖아요. 김기춘하고 또 연결되죠. 또 연결되죠. 계속 또 이렇게 빙빙 돌고 이제 안봉근 전 실장이 왜 저 사람은 안 가지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재만도. 거기는 아직 얘기가 총무비서관이니까. 아니요, 뭐 실체는 이제 파일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기사가 뜰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그냥 아주 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 청와대 컴퓨터에서 문서가 또 발견됐다, 파일이 또 발견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 안에 원래 컴퓨터가 있고 캐비넷이 있고 그 안에 문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은 청와대의 모든 것이 싹 다 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이 정권이 연속성이 있어서 원래는 함부로 비워가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둬야 되는 거지. 근데 마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안에 컴퓨터에 어떤 파일 몇 천 개가 발견됐다. 예. 문서, 캐비넷에서 문서가 몇 구럼이 발견됐다.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본질이 마치 있으면 안 되는 문서가 발견돼서 이거를 까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가지고 어떤 뭐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는데 예. 문서나 파일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 어느 정권이건 그 안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정권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들어갔을 때 직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문서나 이런 뭐 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공개하고 마치 없어야 되는 문서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예가 있었나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문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기록물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절차에 이제 그 차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다른 뭐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정권의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들을 무슨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발견된 것처럼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오픈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또 법조인 출신이고 적폐를 청산하고 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정의관념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세요. 그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정리를 하시든 표명을 하시든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가 교체가 됐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맞죠. 아니 정상적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헌법에 따라서 된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정상적인 게 아니고 임기 만료를 다 채우고 정권 인수 작업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하가 됐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진짜로. 다 놔두고 가버렸고 줬던 거는 A4 용지 100장인가 몇 장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강은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이제 딱 청와대 들어갔을 때 딸랑 A4 용지 몇 개 빼고 싹 다 치우고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국가 기록물로 넘기고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지우기 위해서 다 폐기하고 뭐 일단 문서로 된 건 다 삭제하고 기록원을 넘길 거는 사실 기록원으로 넘길 이유도 없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다 넘기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뒤지다 이제 청와대 내부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미처 폐기하지 못한 자료들이 나온 거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 정권으로 인수가 된 거를 지금 여기 있네. 이거 인수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공개를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거는 인수해 준 게 아니라 다 폐기했는데 실수로 놔두고 간 거예요. 그 국정농단의 증거기 때문에 강은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나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 청와대 정무 막 이런 데 들어갔잖아요. 갔더니 처음에 진짜 깨끗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우리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저어진 지가 4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여민관이. 그게 한 70년대 저도 가봤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갖고 가면은 그 살인의 추억의 경찰서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건물 같아요.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창고도 아직 다 점검을 못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창고에서 또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눈에 보이는데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갖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해하죠. 그리고 큰데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있다가 캐비넷에 저기 있는 게 저거 치워야지 움직이다 보니까 무거워갖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있고. 자, 제가 아까 자, 두 분 그런데, 말씀에도 예, 불구하고 청와대 딱 들어가 보니 문서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도 지금 정권의 발표였어요. 그 치우신 분들이 말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건 간에 딱 처음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니 여기저기 문서가 있더라. 근데 그 문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 그런 이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서 내용 얘기하시죠. 예, 청와대 안에 있어서 발견된 거는 무조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하에 있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예, 문서 내용 네. 얘기하시죠, 이제. 자, 이 부회장. 네. 예, 이 부회장 선거 뇌물죄와 박근혜 대통령 연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문서가. 쌍둥이 재판이에요. 쌍둥이 재판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 선고 관련 그것도 다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그냥 저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그 형사 27부였나요? 거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세현 부장 지금 박 전 대통령 22부죠, 여기는. 김세윤 22부죠. 어느 22부. 정도 협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 이 정도.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밥 먹잖아요. 법원 식당에서. 예. 3명씩 갔다가 밥 먹거든요.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쪽엔 뭐 증거 좀 있더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22부, 27부가 똑같은 사건을 피고인만 달리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요. 동일 사건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박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협의를 하고 판결 선고한 것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쌍둥이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지금 벌써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거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아, 판결문조차? 네. 예, 그걸 바로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재판 자체는 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유죄다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나온 거 너무 작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작은 이유를 보면 수동적 뇌물이라는 네. 표현이 나오죠. 수동적 뇌물. 그 대통령이 네. 자꾸 레이저 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묵시적 청탁. 네. 그걸 정확하게 뒤집으면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적극적 요구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뇌물죄 유죄로 나오면 중형이 선고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낮게 나올수록 박 전 대통령이 높게 나오는 좀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 시소 게임 같은 거. 형량도 기본적으로 특가법상에 10년 이상이거든요. 10년이 기본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범죄 17개도 있고요.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처럼 적어놨어요. 이재용은 조금 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 줬다. 근데 반대로 레이저 쏟기 때문에 줬다라기 때문에 예. 형량도 법정에서 높을 뿐더러 양형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자, 될것 순서는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으로 2심. 가는. 네. 이렇게 가겠죠. 아니 두 개 중복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 시작. 아니, 어느 게 먼저 한 거예요? 항소심 시작이 먼저요. 항소심 시작이 먼저. 이재용 항소심 시작이 먼저.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결론이 10월 달에 중순. 나는 거. 날 거고 그다음에 이재용 재판은 또 항소심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서로 꽉꽉 묶여 있네. 그 똑같이 가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뭐 판사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네 재판은 어떠냐, 뭐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오해, 있을 수 오해죠. 있는데 예, 예. 실제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은 아마 그런 소통을 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명백하게 판결문의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이미 예. 먼저 나온 이재용 판결문. 그것이 이제 당연히 참고로 제출될 것이고 다음 재판을 할 이제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제 판결을 할 재판부가 당연히 참고할 겁니다. 참고할 거라서 뭐 뇌물죄의 유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무죄로 된다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판결의 특징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뇌물죄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뇌물죄와 강요죄의 피해자성을 가지고 경계선상에 있는 느낌의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뇌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온갖 직권 남용, 예. 죄목을 18개 그 법조항은 5개인가 6개인가. 직권 남용이. 예, 더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형량은 상당히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걱정되네. 20년 이상 될 저도 것 같아요.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생각해요. 구형은? 지금 구형은 더 세게. 구형은 구형은 25년에서 30년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최순실 아니, 거기서 플러스 5년. 아니 뇌물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예. 뇌물을 받는 사람 1억이 넘으면 그 법구절 먼저 설명을 해줘요.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 뇌물을 예. 받는 사람이 1억 원 이상이면 예.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무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10년이에요. 5천만 1억만 넘으면 원이면요. 5천만 원. 그게 5년인가요? 3년이요, 5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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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원이요. 네, 네. 그래서 3천만 원이 3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일단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된 게 88억인가요? 그렇죠. 89억이요. 88억, 88억, 89억 그 정도 유로로 되면 계산한 거니까. 일단 금액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뇌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금액도 그렇지 비난 가능성 높죠. 요구했다면서요. 지금 어허. 일단 이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예. 이재용 부회장이 약간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면서요. 그 270몇 페이지인데 다 봤어요? 네? 판결문 다 봤어요? 아, 판결문 다 읽어봤죠. 박준 변호사님요. 못 봤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15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재용 같은 경우에도 감경해서 감경하면 일단 반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서 재판부 입장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얘기했지만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내 개인 통장에 돈은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아마 계속했다는 거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약에 참작 사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본인은 이것이 뭐 뇌물을 내가 받겠다라는 어떤 적극적 고의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 공익적 사업이나 뭐 최순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그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또 참작 장량 사유로 할 감경 수가 사유가 될수 있기 있겠다. 때문에 아유, 뭐 그러네. 5년씩 저는 반- 떨어질 저도 수가 전혀 있죠.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증인으로도 가야 되고 아하. 그거 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 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손해를 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는 장량 강경을 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장량 감경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없어요. 지금 안 그냥 했어요. 5년 네, 했어요. 5년 이상이었으니까 5년 이번에 이상이 작년 강경하면 2년 6개월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안 썼어. 국외재산 극하더라. 도피 부분이 그러니까 50억이 안 5년이에요. 돼서 50억이 안 그냥 돼서. 최저 5년 그냥 그거를 5년만 묘하게 쪼갰어요. 72억을 딱 저는 그 반쪽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장량 감경 사유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예. 뭐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최순실 정유라에게 지원하게 해준 거죠. 그건 단순 뇌물죄예요. 근데 그런 거에다가 나머지 블랙리스트 문제부터 그다음에 인사 개입한 문제부터 지금 18가지 혐의 언급하기도 힘든데 그게 뭐 일부 무죄가 나올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런 게 다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뭐 장량 간격으로 10년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사유는 만약에 또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하면서 자백도 좀 하고 자백하고 이러면 몰라도.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오지도 잘 난 않고 자백해도 실형으로 보내도만 나는. 그렇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글쎄 이재용 부회장하고 똑같이 5년 언저리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예. 그거보다는 훨씬 높겠지만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판결 네. 이후에서 그렇죠. 뭐 일체의 어떤 고려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뭐 일부라도 아, 있는지는. 뇌물죄가 더 괘씸하게 보일 수 있겠네. 아우 센 거죠. 뇌물죄가. 예, 뇌물죄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이번에 쫙 보니까 아까 이제 변호사님, 강윤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강요와 뇌물의 어정쩡한 중간에다 싹 공을 던져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판결은 뇌물로 기울었고 네. 전체 형은 전반적으로 살짝 낮게. 강요 쪽으로 슬쩍 이렇게 틀어버렸고 아주 예, 기술적으로 한 건데 기술적으로 기술 많이 부렸어요. 제가 봐서 항소심에서 특검에서 많은 또 자료를 내가지고 200억도 저는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부 무죄 받은 부분요. 그렇죠. 그 부분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제적 공동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판결문 자세히 보면 공범이라는 거거든요. 공범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 같이 이번에 했다는 거야, 공범한 게 그냥? 공범은 우리가 막 기가 막히게 계속 얘기했던 경제적 공동체 이런 얘기 없고요. 없이 공모. 둘 다 그냥 짜고 했다. 예. 그 이유는 정유라의 증언이에요. 정유라가 나와가지고 삼성 받았다 카더라. 예. 카더라지만 그게 수혜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전문 증거지만 효력을 많이 본 거고요. 예. 막 이거는 그대로 박 전 대통령 그 재판에 적용된다. 최순실도 적용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면 2심에서 전략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재용도 마찬가지고요. 백성 변호사님 213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네.
코스포스 재단에.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79억이 갔어요. 네. 그럼 130억 정도 되는 돈은 가지 않았으므로 네. 뇌물이 아니다 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그거는 판례에서 뇌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이루어지면 재판부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죠. 문자 하나 갖고 약속을 했는데 뭐 정권 내에서는 줘야지 하면서 줄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뇌물, 계약서 있는데? 수수, 요구, 예. 약속 약속. 이게 다 뇌물죄단 말이에요. 뇌물죄죠. 계약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빠진 거는 지금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말씀대로 항소심에서 추가될 가능성은 있고. 김태현님이 또 몰라보셔가지고 계속 가세요. 말하고 있는데 말고. 자꾸 어선하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중론이고. 예. 이제 항소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순실과 정유라가 받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질 않았는데 거기 단순 뇌물죄를 인정을 했잖아요. 공모 관계를 인정을 해서. 공범. 근데 제가 알기로 가족을 제외하고 그렇게 제3자 간의 공모로 뇌물죄를 인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 처음이에요. 처음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판례가 판례가 만들어진 된 거죠. 건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삼성증 변호인단이 다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꾸 보이네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문자 왔어요. 레알 김태현입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도 정치쇼 듣고 있어요. 저를 의미하는 백모 박모 변호사 항소심 끝나고 봅시다. 아니 김태현 아직 변호사님. 무죄라는 소리네. 아직 무죄라는 소리. 아니 1심에서 무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2심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1심 무죄 틀렸으면 인정을 해야지. 아니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으면 이거 감옥 가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 감옥은 아니지만. 아니, 지금 열이 펄펄 끓는다는데 감옥까지 보내려고. 이거는 그러세요. 열이 펄펄 끓는 건 객관적 열받아서 상황은 아니 그러시는 그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은 나는 아파야 한다 지금.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이게 인생 X된다. 그러니까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동정에 없던 호소하기 병도 생기는 거죠. 위해서. 없던 병도 생기는 예, 거.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의 판단에도 좀 예. 동조가 되는 것이 1심 판결 이유를 보면은요. 우리 흔히 변호사들끼리 1심 판결문을 보면 이것이 2심에서 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가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1심 판결문에서 1심 판결에서 유죄 명백하게 부분. 예, 증거가 확실하고 달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없는 판결문이라고 하면은 2심에서도 깨질 가능성이 예. 별로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근데 지금의 1심 판결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증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묵시적 청탁, 뭐 수동적 뇌물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이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판단이라는 거는 어느 재판부가 또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변호사들이 얘기하기에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겨진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박지원 변호사님. 그런데 네. 자 판결문을 두 차례 세 차례 꼼꼼히 분석해본 변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유죄는 정치하게 썼으나 네. 무죄 부분은 허술해서 오히려 무죄 부분이 저는 깨질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특검한테 과제를 예. 던졌는 것 같아요. 사건 특검이 봤을 때는 조금만 보강하면 박영수 특검이 그 얘기했죠. 가재 잡아와라 그러게. 아니 과제요. 그래서 제 절반의 승리 절반의 실패인 판결인데 특검이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그 무죄 부분을 보강한다면 다 유죄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다 유죄받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024님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저희가 바로 선 판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판결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안 본 건 간단하게 한마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딱 떨어지게 안 본 건 제 부속 실장이 뭐 연루가 된 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예. 워낙 말이 많고 지금 요번에 나온 파일이 제2부속실에 나왔다는 걸 좀 주목을 해본다면 예. 우리가 파일 내용 다 모르잖아요. 예. 분석하면 안봉근 실장도 곧 검찰청 앞에 포토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밥 먹거든요.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쪽엔 뭐 증거 좀 있더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22부, 27부가 똑같은 사건을 피고인만 달리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고요. 동일 사건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박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협의를 하고 판결 선고한 것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쌍둥이 재판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금 벌써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거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판결문조차. 네. 예, 그걸 바로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재판 자체는 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유죄다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나온 거 너무 작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작은 이유를 보면 수동적 뇌물이라는 네. 표현이 나오죠. 수동적 뇌물. 그 대통령이 네. 자꾸 레이저 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묵시적 청탁. 네. 그걸 정확하게 뒤집으면 박 전 대통령이 죄질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적극적 요구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뇌물죄 유죄로 나오면 중형이 선고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낮게 나올수록 박 전 대통령이 높게 나오는 좀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 시소 게임 같은 거. 형량도 기본적으로 특가법상에 10년 이상이거든요. 10년이 기본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범죄 17개도 있고요.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처럼 적어놨어요. 이재용은 조금 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 줬다. 근데 반대로 레이저 쏟기 때문에 줬다라기 때문에 예. 형량도 법정에서 높을 뿐더러 양형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자, 순서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으로 20. 가는. 뭐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는데 예. 문서나 파일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 어느 정권이건 그 안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정권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들어갔을 때 직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문서나 이런 뭐 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공개하고 마치 없어야 되는 문서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예가 조금 있었나 다르긴 저는 좀 해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문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기록물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절차에 이제 그 차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다른 뭐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정권의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들을 무슨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발견된 것처럼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오픈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되는 말인지는 것이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또 법조인 출신이고 적폐를 청산하고 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정의관념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세요. 네. 그 이런 이제 것들에 나오는 대해서 게, 예.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정리를 하시든 표명을 하시든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가 교체가 됐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맞죠. 맞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헌법에 정상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창고도 아직 다 점검을 못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창고에서 또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눈에 보이는데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갖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해하죠. 그리고 큰데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있다가 캐비넷에 저기 있는 게 저거 치워야지 움직이다 보니까 무거워갖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있고. 자, 제가 아까 자, 두 분 그런데, 말씀에도 예, 불구하고 청와대 딱 들어가 보니 문서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도 지금 정권의 발표였어요. 그 치우신 분들이 말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건 간에 딱 처음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니 여기저기 문서가 있더라. 근데 그 문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 그런 이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서 내용 얘기하시죠. 예, 청와대 안에 있어서 발견된 거는 무조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하에 있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예, 문서 내용 예. 얘기하시죠, 이제. 자, 이 부회장. 네. 예, 이 부회장 선고 뇌물죄와 박근혜 대통령 연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문서가. 쌍둥이 재판이에요. 쌍둥이 재판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 선고 관련 그것도 다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그냥 저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그 형사 27부였나요? 거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세현 부장 지금 박 전 대통령 22부 죠, 여기는. 김세윤 22부죠. 어느 22부. 정도 협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 이 정도.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밥 먹잖아요. 법원 식당에서 예. 3명씩 왔다가 따라서 저기 된 헌법, 아니,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예. 정상적인 게 아니고 예. 임기 만료를 다 채우고 정권 인수 작업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하가 됐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진짜로. 다 놔두고 가버렸고 줬던 거는 A4 용지 100장인가 몇 장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강효재 변호사님 아니 말씀하신 게 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제가 되는데 박신 알겠는데요. 변호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이제 딱 청와대 들어갔을 때 예. 딸랑 A4 용지 몇 개 빼고 싹 다 치우고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국가 기록물로 넘기고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지우기 위해서 다 폐기하고 뭐 일단 문서로 된 건 다 삭제하고 기록원을 넘길 거는 사실 기록원으로 넘길 이유도 없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다 넘기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뒤지다 이제 청와대 내부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미처 폐기하지 못한 자료들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 정권으로 인수가 된 거를 지금 여기 있네. 이거 인수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공개를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건 인수해 준 게 아니라 다 폐기했는데 실수로 놔두고 간 거예요. 그 국정농단의 증거기 때문에 강희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나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 청와대 정무 막 이런 데 들어갔잖아요. 네. 갔더니 처음에 진짜 깨끗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우리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저어진 지가 4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여민관이. 네. 그게 한 70년대 저도 가봤습니다. 예. 깜짝 놀랍니다. 그래갖고 가면은 그 살인의 추억의 경찰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건물 같아요. 그냥 어디야. 이게 블랙리스트 관련이 많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일 떨고 있을 건 조윤선이죠. 조윤선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윤선 장관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이게 또 관련돼 있으면 조윤선 장관이 관련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연결되잖아요. 김기춘하고 또 연결되죠. 또 연결되죠. 계속 또 이렇게 빙빙 돌고 이제 안봉근 전 실장이 왜 저 사람은 안 가지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재만도 거기는 아직 얘기가 총무비서관이니까. 아니요, 뭐 실체는 이제 파일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기사가 뜰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그냥 아주 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 청와대 컴퓨터에서 문서가 또 발견됐다, 파일이 또 발견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 안에 원래 컴퓨터가 있고 캐비넷이 있고 그 안에 문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은 청와대의 모든 것이 싹 다 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 정권이 연속성이 있어서 원래는 함부로 비워가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둬야 되는 거지. 근데 마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안에 컴퓨터에 어떤 파일 몇 천 개가 발견됐다. 문서 캐비넷에서 문서가 몇 구럼이 발견됐다.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본질이 마치 있으면 안 되는 문서가 발견돼서 이거를 까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가지고 어떤